안녕하세요. 세계의 이혼 소송이라고 불렸죠. 그 재판에서 아주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바로 수십 년간 잠복해 있던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인데요. 오늘 저희는 관련 기사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이 문제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이 이혼 소송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일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정치자금 스캔들로 확 커졌는지 그 과정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 진행형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탐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이 비자금 존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또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왜 1년이 넘도록 수사는 제자리 걸음인지, 또 사회 각계 반응은 어떤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모든 논란의 시작, 역시 노소용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그 이혼 소송 항소심이었죠. 그렇습니다. 작년 5월이었죠. 법원이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조 3천억 원.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노 관장 측이 제시한 증거들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재산 형성에 내가 기여했다 이걸 주장하면서 낸 증거들인데 그 유명한 거요. 선경 300억.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썼다는 그 메모? 네, 그 메모랑 또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 이것도 같이 냈죠. 이게 바로 SK 성장의 종잣돈이었다 뭐 이런 주장이었고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에서 유리해지려고 이걸 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오랫동안 그냥 소문으로만 돌던 그 안방 비자금 있잖아요. 그 실체를 스스로 그냥 인정해버린 셈이 된 겁니다. 의도치 않게 그냥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수십 년 묵은 상자를요. 와,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인데. 근데 이 기회를 시민단체들이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추진환수위원회, 줄여서 환수위라고 하죠. 목소리가 아주 높던데요. 네, 환수위는 이번 소송으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그동안 비자금 다 반납했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소 1,400억 원대 비자금이 불법적으로 숨겨지고 또 상속되어 왔다 이런 주장인 거죠. 1,400억 원이요? 와, 그 노 관장이 언급했던 가족만의 비밀이라는 표현도 좀 문제가 됐었죠. 네, 그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 판결 자체에 대한 비판도 상당합니다. 그 불법 자금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게 문제다. 이거죠? 맞습니다. 환수위는 법원이 범죄 수익에 기반한 재산 형성을 인정해줬다. 그래서 불법 자금이 합법적인 재산으로 세탁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위험한 선례다. 네. 게다가 실제 비자금 규모는 알려진 1,400억 원보다 훨씬 커서 수천억 원 이상일 수 있다. 이런 의혹도 있고요. 또 아들 노재원 씨의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숨긴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들이 막 드러났는데 벌써 1년이 넘도록 수사에 큰 진척이 없다는 건 좀 의아하네요. 검찰이 계좌 추적한다? 이런 소식만 가끔 들리고요. 저로 그즘 때문에 이제 환수위 같은 시민사회에서는요. 검찰이나 국세청 이런 사정당국이 사실상 수사를 그냥 외면하거나 오히려 비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호 의혹까지요? 네. 수많은 고발이 들어갔는데도 관련자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건 증거인멸할 시간만 벌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격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죠. 와, 수사당국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실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국회에서는 좀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정치권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환수위는 국회가 청문회 한 번 제대로 연 적 없고 관련 법안 처리에도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비판해요. 작년 국정감사 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아요. 그때 잠시 논의되는 듯 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정치적 현안들이 터지면서 사실상 그냥 잊혀졌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때 노 관장 남매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불출석하고 추모 행사에 갔던가요? 그래서 좀 비판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고요.
상황이 좀 답답하게 흘러가다 보니 시민단체들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네요.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군사정권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또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서 상속자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죠. 네, 그런 발언들이 있었죠. 그래서 환수위는 대통령이 약속을 꼭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라,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론도 상당히 뜨겁더라고요. 5.18 기념재단 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 10명 중 7명 이상, 그러니까 73%가 철저한 조사, 엄정 처벌, 그리고 전액 환수를 원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과거의 비자금을 찾아내는 문제를 넘어서서요, 뭔가 정의롭지 못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런 차원의 문제다, 이런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차원이다. 새 정부의 의지가 정말 시험되어 오른 셈이네요. 그렇죠. 자, 오늘 저희는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시작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그 재점화 과정과 현재 상황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수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비자금의 존재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고 정치권의 대응도 미흡하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네, 반면에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강력하게 진상규명과 환수를 요구하면서 현 정부의 역할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참 과거 권력형 부정축제라는 아주 오래된 문제가 현재의 법집행 시스템, 그리고 역사 청산이라는 문제와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혹은 상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런 현실적인 제약 앞에서요, 우리는 수십 년 전에 부정의로 얻어진 재산을 오늘날 어떻게 다루는 것이 과연 정의로울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그런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